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성훈입니다. 2020년 3월 1일입니다. 3일절입니다. 뜻깊은 날인데, 어리고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것도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잊혀져 버렸네요. 자, 오늘, 오늘까지 여러 가지 3,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대부분이 이제, 대구하고 경북 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마 오늘과 내일 기점으로 확진자가 떨어지면은 변곡점이 하향이고,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수단을 써야 될 상황이 오겠죠. 되도록이면은, 밖에 나가지 마시고, 물론 내일부터 또 출근하셔야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휴일 같은 데는,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는 데는 접촉하지 마시고, 또, 특히 이제 배달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최소한의 접촉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통계상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타인과의 접촉은, 그리고 또 가족과의 부분도 조금 접촉은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는 이걸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의 문화 자체도 그렇고, 사회적 공간 자체도 아시겠지만은, 서울과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거의 반 정도가 몰려 있습니다. 그만큼 좁은 데서 사실 이게 거리 없이 사는 것, 이런 부분. 거기다가 또 하나는, 가족주의, 이런 부분 연결돼 갖고,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또는 그와 연동돼서 어떤 사회적 안전거리 확보가 사실은 매우 미흡한 상태인 거죠. 이번 걸 기점으로 해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우리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안 드려도, 이 사태의 핵심, 즉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에선 지금 병상이 없다 난리,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의료인이 없다 난리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은 우리의 시스템이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사회적인 불안 요소를 얼마나만큼 관리해 왔는가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처음도 아니잖아요. 사스 메르스 사태가 있었고, 그때 큰 교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교훈을 통해서 많이 얻었지만은, 실제로 근본적인 형태의 문제점들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공공의료 시설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건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모든 언론들이,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공공병원, 공공의료시설, 공공적인 의료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요. 평소에는 아주 극히 소수의 언론들과 전문가들만이 제기했던 거를 이제 크게 터지니까 이제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데, 좀 가증스러운 건 그거죠. 의료 민영화를 떠들어댔던 소위 보수 언론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언론들이 이제는 그건 어딨냐 생각할 정도로 공공의료에 대한 얘기를 떠들고 있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료를 부족하다. 공공의료. 특히 중앙일보 같은 데서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것은 공공병원 수 국제 기준의 꼴찌. 취약한 공공의료 시스템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턱없이 부족하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5.8%. 그러니까 경제 OECD 기준으로도 OECD는 51.8%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이 반반은 돼야지 그래도 좀 적정한 게 아니겠습니까?
평균이 50일이니까 실제로는 그보다 공공이 훨씬 많은 나라도 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라도 우리는 그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대신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래도 좀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의료보험 시스템이, 공공의료보험 시스템이 국가가 운영하는 있는 것이 있지만은 이게 좀 참 애매하죠. 왜냐하면 돈은 이제 공적으로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을 통해서 마련했고 그것을 빼먹는 거는 민간 의료라고 하면 뭐가 좀 이상하다요 하죠.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적어도 적정한 공공의료기관의 수는 50일을 바라지도 않아요. 평균이라는 게. 그럼 그래도 한 2, 30은 돼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사스나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뭐 조금 개선되는 거에 그치고 그동안 계속 의료 민영화를 떠들어댔던 소위 말하는 그런 나쁜 놈들, 언론들 입국 닫고 있죠. 그리고 지금 떠들어대고 있어요. 공공병원 수가 적다, 국제기준이 꼴찌다. 여기까지는 이제 국민들 눈치도 보이고 사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정부 공격하기도 좋고, 그죠? 누구 책임이라고 뭐 막 떠들어대는. 근데 모든 언론들, 대부분의 언론들의 떠들어대는 부분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즉 말하자면, 그래, 공공의료 시스템이 5.8밖에 안 돼. 그러니까 OECD 평균의 10분의 1도 안, 10분의 1? 그러면은, 10분의 1이라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비율이 떨어진다. 개선해야 된다. 라고. 왜? 그렇게 되면은 매우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봉착하는 거죠. 즉 말하자면, 항상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공공의료가 부족해. 문제야. 만들어야 돼. 어떻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예산을 거기로 투여하면 되지. 근데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민간으로 가는 부분들을 돌려갖고 공공으로 가자. 그러면 민간 쪽이 난리를 치겠죠? 그러면 이렇게 논쟁에다 이제 또 다시 또 원점. 그러니까 지금 이따위로 떠들어대는 여러 뭐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뭐 언론들 이런 개소리들은 사실은 웃긴 소리입니다. 디테일이 약한 뭐 하는 어떤 이런 얘기들은 사실 하지 말자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린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공의료 시스템의 문제다. 기본적으로 의사를 만들어내는 시스템부터 민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수 부검의가 40명밖에 안 되고 뭐 60명 뭐 정원의 그 뭐 3분의 1도 채워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걸 계속 얘기했지만은 부족하다고는 얘기하지만은 실제로는 해결하려고 떠들어대지도 그 대안도 제시 못하고 전 똑같다고 봅니다.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어떤 사람들의 시스템은 최소한 3분의 1 수준에서는 공적인 것이 맡아야 되고 나머지 민간이 맡고 그것을 위급 상황 때 빠르게 네트워크로 해서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의료인 수급 시스템, 지금 대구에서 문제가 뭡니까? 병상이 부족해요. 의료인이 부족해요. 그럼 병상은 공공의료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평소에 기본적인 공공의료시설을 확보해 놓고 있었으면 그래도 좀 낫겠고, 그리고 비상계획 같은 것이 지금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전쟁 같은 상황에서 이런 계획조차도 없는 정부, 왜? 그런 것도 비상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이런 쓸모가 없는 거죠. 결국은 중국 우한에서 하는 거 보세요. 얘네들 하니까 그 산을 깎아버려. 아니 뭐 논밭 같은데 아니면 벌판을 깎아서 바로 컨테이너 같은 데다 때려갖고 병원을 지어버려요. 병상 1000개를. 그 정도 비상계획도 없습니까?
우리나라 건설이라든가 건축 뭐 이런 거 건물 짓는데 아마 세계 최고일 겁니다. 뭐 1인 아니라 하더라도 한 2, 3인, 3, 4인 될 거예요. 그 정도도 못해요. 예비비 갖고. 지금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은 바로 예비비 투여해서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공터에다가 컨테이너 때려 씌워갖고 병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 결정을 못하느냐. 그럼 결정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그리고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법 체계의 미비. 예산 부분에. 예산은 예비비로 때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법 체계 자체가 거기에 적화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시설 부분은 몇 가지 법정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는 뭐 쉽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걸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마스크는 그렇다 쳐도 방호복 D급 레벨 D급 방호복 의료인들이 지금 다시 뒤집어 쓰고 해야 되는 거 이게 없어요. 모자라요. 3일치밖에 없어요. 이게 말이 비축 물량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회적 재난에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메르스와 사스 사태를 거치면서 대비가 안 돼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바로 그걸 만드는 데를 국가가 증발을 해갖고 마스크를 만드는 공장 아니면은 방호복 만드는 공장을 국가가 증발을 해서 바로 원료 수급 동결하고 바로 비축된 물량을 태워서 바로 만들어내서 공급할 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 비상계획 자체도 없어요. 골 때리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따위를 해갖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이런 문제 제기도 안 하고 언론이란 것들, 전문가란 것들이 그냥 문제다만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디테일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설이나 장비는 그렇다고 쳐. 지금 이제 말하자면 시약 같은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제가 앞서 며칠 말씀 국가 바이러스 연구소 기껏해야 500에서 1000억 정도 들이면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을 그 돈이 아까워서 못하고 있다. 이 꼴을 당하냐? 그럼 지금이라도 만들어야죠.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죠? 지금 추경할 때 지금 당장 쓸 것도 패지만은 앞으로 할 것. 추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년 예산을 할 때 하더라도 그럼 지금 할 때 하는 게 낫죠. 국가 바이러스 연구소 같은데 인력, 장비 이런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거기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인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약이죠. 지금 세계적인 어떤 화학 기업 지금 여러분 그 진단 시약 같은 경우는요. 세계적인 형태 화학 그 제품 회사들, 과학 장비 아니면 과학 시약 제약 회사들, 얘네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급격하게 이 약품 같은 거, 시약 진단 시약 같은 거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비축도 안 해놓고 그 이런 공공의 어떤 생산 제약회사나 이런 시약회사 자체도 없고. 그럼 여기 다 써버리면은 미국에 아니면 유럽에 아니면 어떤 회사에 의존할 겁니까? 일본에 의존할 겁니까? 걔네들이 내줄까요?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다 한국인들 못 들어오게 차단하는 놈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의 생존, 그러니까 국민의 생존에 대한 비상 계획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비축을 하든가. 지금 당장 이제 진단시약의 원료 물질들을 굴지의 세계적인 대기업에서 이제 중국에서 자기들이 쓰겠다고 빼돌리니까 이제 우리 공급 못 하겠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분들 생각이 없고 계획도 없고 이런 놈들한테 어떻게 국가를 맡깁니까? 이거는 지금 정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이 소위 전문가들, 뭐 TV 나와서 떠드는 전문가 놈들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병원에 있는 고위 뭐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을
지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얘기. 걔네들을 바꾸지 않으면 이 사태가 종결된다 하더라도 또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문제가 다른 거죠. 즉, 이제 의료 인력의 문제. 의사를 어떻게 수급할까? 지금 의사 수급은요, 아시다시피 의대 시스템이 유일합니다. 그러면은 의대가 아니라 지금의 의료인 양성 시스템 자체를 왜 민간에만 맡겨두느냐? 가장 공부 잘하고 성적 좋은 애들 상위 0.1%의 의대 정원으로 이게 지금 맞는 시스템입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사 수급 시스템이나 의료 인력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의사들은 제일 그 상위 클래스 0.01% 애들 중심으로 의대 41개 있고 거기서는 주로 의사를 양성해야지만 실제로 개업하지 않으면 돈이 안 되는 그 분야를 어떻게 맡길 것이냐에 대한 그러면 그건 공적으로 의료인 양성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아니면 흔히 말하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료인 정원 티어를 만든다든가 한 5개 권역에서 지금 있는 의사 정원의 일부를 그쪽으로 바꾼다든가 지금 의사협회 그 새끼들 또 지랄을 하겠죠. 그 부분. 근데 이거는 걔네들이 지랄한다고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부분부터 정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그걸 통해서 이제 소위 개업하지 않고 돈이 안 되는 흔히 말하는 부거미 같은 영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심장외과 같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신경외과 아니면 이 말하자면 이 성형외과가 아니라 돈이 안 되지만은 꼭 필요한 영역들 있지 않습니까? 마취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바뀌니까 제가 그때 말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료인. 또 하나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인 간의 분업 문제. 즉 사실 대구의 지금 문제는 의사가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간호사가 부족하다. 의사는 처방을 내주고 약을 얼마나 하는 실제로 투약하는 건 누굽니까? 간호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의 처우 그리고 간호사들의 양성 이런 문제가 됐을 때 공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간호 인력들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돼야 되는 거죠. 의사는 지금도 부족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의사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사태의 핵심은 의료기사와 간호 인력이 부족한 부분인 거죠. 그럼 의료기사들의 처우라든가 의료기사들의 양성 부분들 그리고 의료기사들을 상시 예비군으로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획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장관이란 작자나 국무총리가 와서 제발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원봉사해 주십시오라고 거기에 실비 지급하겠습니다. 이게 말이라 됩니까? 그럼 국민의 자발적인 것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은 최소한 국가가 이 비상계획 시스템을 마련해 두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게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 몰라요.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 애들. 그리고 이 시스템 왜? 이건 다 이권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즉 말하는 의료기사들이 독립적으로 어떤 법인을 만들어 갖고 뭘 할 수 있냐? 그거 안 되죠. 간호인도 할 수 있냐? 그거 안 돼요. 의사가 다 중심에 있었고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별도의 어떤 상설 예비군으로서 가질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분석 시스템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에서 이것을 시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예를 들면 국가바이러스 연구소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연구하는 데와 시약을 통해서 뭔가를 검체를 분석해서 결과를 내는 데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들 그 인력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비상계획으로서 레벨 1 위기 단계일 때는 어느 정도를 투입하고 레벨 2일 때는 이쪽 예비군들을 동원하고 3대일 때는 이런 체계적 지금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 개판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게 왜 그랬대요?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에 대한 분석을 지금 언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언론이.
누가 몇 명이 확진해갖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근본적인 문제 제기,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 이걸 앞으로 이걸 극복을 어떻게 하고 극복했을 때 나머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 그런 얘기가 없는, 흔히 말하는 비판만 하는, 지금 상태가 뭐 이제 공공의료인이 부족한데 부족한데 꼴찌인데 정부 잘못돼 이따위만 하는 거는 이게 언론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레기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기레기들, 이런 언론들이 왜 필요합니까? 능력도 안 되고 이권에 따라 움직이는 이 쓰레기 같은 언론들은 다 쏴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갖다 묻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너무 격해서 그렇지만 오히려 없는 이만 못합니다. 없으면 뭐래도 만들어내죠. 있는데 안 하는 거는 완전 쓰레기들이죠. 이 언론들이라는 것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위 인터넷 언론이라건 뭐 이런 데서도 잘 몰라요. 감정적으로만 대처하고. 이 사회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걱정입니다. 계속 제가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의 전문가도 아니지만 너무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또 한 말씀 드렸습니다. 또 걱정이죠. 걱정. 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제기되는 문제가, 의사들이나 이렇게 검체 채취하러 이제 신천지 신도 가요. 문 좀 열어주세요. 검체 채취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열어줘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근데 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문 열어주지 않고 아무 반응 안 하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저기 정신 나간 미친년인지 어떤 술 처먹었다고 해서 지가 격리되어 이제 병원으로 가는데 그 이성요원한테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이건 중상의 죄입니다. 그 사람 코로나 걸리면 그 책임져야 돼. 근데 지금은 사후에,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 대비를 해야 돼요. 즉 말하자면 지금 병균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적대적인 사람 막 돌아다녀서 일부러 퍼뜨리려고 해. 소위 말하는 생물학 테러 수준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신천지가 명단 안 준다고 해서 달라고 하다가 겨우 받아갖고 해도 가짜야, 엉망이야.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애초에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자체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신천지의 4대 거짓말을 믿고 정부가 했다는 이게 말이라 됩니까? 근데 지금 시스템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서 화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후 처리밖에 안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됐을 경우, 바이러스의 전쟁에서 문제가 됐을 경우는 바이러스 긴급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통제권을 KCDC가 장악한 다음에 그 KCDC가 경찰과 군에 있는 위생 요원들과 사법 인력들을 지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그 요원들은 방호복을 바로 착용해서 늘 훈련돼 하는 것. 이게 제대로 된 시스템 아닙니까? 근데 명단을 안 주니까 파악이 어렵다. 저기서 거짓말을 하는데 저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가서 거짓말, 역학조사관도 가서 거짓말 하는지 잘 모르고 31번 환자 도로 댕겼는데 이게 언제 또 하고, 당연히 걔들은 거짓말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프로파일러를 대동을 하든 형사들을 대동을 하든 바로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 이런 거죠. 지금 중국에서 이런 바이러스 유행하는데 지금 문제가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바로 바이러스 비상단계 1단계 발령. 컨트롤 타워는 KCDC의 누구누구. 지금 이후부터 경기남부경찰청의 어떤 형사인력
100명과 소방 인력 200명, 그리고 역학조사 인력은 바로 CC의 명령을 따른다. 바로 전환되는. 그리고 그 즉시 국가 음압병상 몇 개 확보. 이런 지휘 시스템이 탁탁탁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바이러스 전쟁은 이제 매년 반복될 거예요. 매년간이 아니더라도 2년에 3분에 한 번씩 반복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아직 저 상태인 거고, 이 시스템에 우리는 너무 약해요. 이건 범죄하고도 똑같습니다. 제가 프로파일러로서 늘 문제 삼는 게 그런 것들이죠. 범죄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큰 범죄가 실제로 터지는지도 몰라요. 연쇄살인범이라든가 아니면 가학적 살인범이 이미 도로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탐지를 못해요. 이미 다 터져갖고 사람이 죽고 이미 죽어서 화장을 하고 실제로는 살인의 살해를 당했는데 그냥 교통사고로 처리되거나 자연사고 처리돼갖고 이미 끝났어요. 근데 이미 벌어져 있어. 그때는 대비가 너무 늦어요. 이미 다 죽었는데 뭐 이미.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미리미리 대비한다. 프로파일러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대비한다. 그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시스템의 어떤 부분에 대한 걸 개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고 그 인력들을 항시적으로 운영하고 훈련시켜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개입할 수 있게끔 하는 비상대응 시스템. 일상화된 비상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국 연쇄살인범 사무엘 리틀 같은 애들, 리지웨이 같은 애들 한 번 터지면 100명 넘게 죽입니다. 시체도 못 찾아요. 강호순 같은 애들은 껌이죠. 열 몇 명 죽였으니까. 맞죠? 근데 걔네들이 진짜 마음 먹고 그런 애들이 반세적 애들이 생물학무기라든가 화학무기가 오음진리교처럼 작정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즉 연쇄성 범죄자들, 연쇄성 이상 범죄자들이 칼이나 총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기가 화학무기라든가 생물학무기가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게 나눠져 있어요. 제가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 겁을 주는 것 같습니까? 천만에 맞습니다. 이제는 그게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우리나라처럼 종교적 광신도놈들이 많은 이런데 종교 경찰도 없어요. 종교 범죄 수사하는 수사국도 없어요. 종교 범죄를 다루는 사람들도 없어요. 기껏해야 탕명한 소장 그리고 그들의 아들 착지일 소위 말하는 피해자들 일부들. 그런데 신천지 같은 그런 집단들은 곳곳에 있어요. 사람들을 데려다가 가두고 세뇌시켜서 재산 다 쪽 빨아먹고 버리고 지 교주들은 떵떵이며 살고 그게 또 한번 어그러지면 또 딴 데 가서 또 걔네들이 또 씨에 씨를 낳고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그만큼 선진국이 되냐만 하냐 뭐 이거 떠들어대지만은 사회 안전지수가 중요해요. 사회 안전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답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핵심이 아닙니까? 사회가 발전하는 것만큼 사회 안전지수도 발전해야죠. 사회 안전지수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게 지금 사회 안전지수는 현실이에요. 기본, 준비, 훈련, 대응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북한의 그 여러 가지 위협적 군사력을 통해서 매년 한국군이랑 훈련하죠. 그도 대응이 잘 돼 있습니다. 조기 경보 시스템도 잘 돼 있어요. 왜 사회안전을 북한의 위협만으로 생각합니까? 바이러스 위협은 사회안전 위협 아닙니까? 연쇄살인범들, 연쇄강간범들, 연쇄성 범죄자들은 사회 위협 아닙니까? 그들을 감시하고 그 레벨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스템적인 측면 이건 아닙니까? 세월호 참사같이 사회 참사에 대한 경보 시스템은 왜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돼 있는 사회가 선진국이고 안전한 사회입니다. 이걸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정치인들은
고위 관료들은 그렇다고 쳐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누가 거저 지켜주는 거 없습니다. 힘들고 불편해도 짜증나도 그리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터졌을 때에 비할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가바이러스 연구소 1,000억, 인력 기껏해야 2, 3천억, 기껏해야 3, 4천억도 안 되는 돈을 통해서 준비해 왔으면은 지금 이 한국이 얼마나 피해를 이건 거의 한 수십조, 100조 될 겁니다. 100조는 넘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지금 거리에 가보세요. 사람 없어요. 사람들 지금 취업 면접도 못 봐요. 국가 예산도 들고 있어요. 생산 침체되고 수출 이거 그게 1, 2조 차원입니까? 100조는 좀 너무했다 쳐도 최소한 3, 40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 외에 그 여파는 또 몇 년. 기본적으로 사람 죽는 거, 다치는 거는 그건 기본적으로 처치하더라도 그건 돈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막대한 피해보다 기껏해야 3, 4천억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해갖고 지랄이 나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응하고 비상계획 시스템도 없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고 반도체 무슨 생산 1위, 핸드폰 1위 이런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한 방에 지금 날아가잖아요. 보세요. 한 방에 날아가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엊그제 원래 제가 이제 팟캐스트 크라임을 녹음하는 날이 금요일 오전하고 오후 이렇게인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표창원 교수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도 왜 그러냐 했더니 표창원 교수님이 정영진 체육에 매불쇼 출연해서 이제 오랜만에 오셨구나. 이제 어쨌든 선거가 연기되긴 어려울 거고 총선이 이제 되겠죠. 4월 총선이 되고 그러면 논란이 많습니다. 위성 정당이냐 아니냐 이랬는데 가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다 못 고치는 게 등신이다. 그리고 어떤 첫 번 앞에 잘못을 하고 잘못인 거 뻔히 알고 결과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대처를 안 하려고 하는 거. 그건 그거는 무능한 거죠. 제가 전 정의당 당원도 아닙니다. 저는 여태껏 무슨 당원이었던 적은 예전에 한번 무슨 진보정당 하나에 친구가 해달라고 해서 잠깐 있었던 거 정도? 그것도 20년 전인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드릴 말씀은 명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명분에서 뭔가 결여되어 있으면은 빨리 그리고 무엇인가 대응을 해야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근거 없는 자신감. 그리고 맹목적 추상주의. 제가 정의당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불만을 가진 건 그겁니다. 이거예요.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해갖고 그래서 위성정당 나온다는 막 비난을 해요. 아니 비난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은 대안은 뭐냐? 국민의
어떤 걸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좋죠.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정치가인이 할 말은 아니죠. 그죠? 뭐 말을 돌려야 할 필요 없고, 전 단점을 말씀드립니다. 요즘 뭐 이제 보니까 위성정당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뭐 시민연합정당? 기존의 정치 체제와는 다르게 선거연합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꼭 기성정당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위성정당의 프레임에 갇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개혁을 화두로 하는 선거연합정당을 띄우고 거기에 이제 어떤 형태든 지금의 반개혁 세력의 꼼수를 막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뭐 판을 키우는 게 나은 거죠. 정치는 생물인데 그런 답답한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건 뭐 제가 할 말은 아닌데 좀 워낙 답답해서 근데 뭐 제가 답답하다 해서 뭐 근데 또 잘 해낼 거라고 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른 것보다 원래 오늘은 일요일은 스터디를 하는 날이에요. 이틀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은 2개를 하는데 CCM 3판 갖고 하는 거랑 예전에 또 1년 반 전에 했던 거랑 또 하는데 원래 계획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한 팀을 우선 하고 다른 팀을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했어요. 이제 인원이 많아갖고 저한테 신청해 주시는. 근데 그게 벌써 이제 저는 한 2월 중순쯤에 이제 좀 뭔가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정없이 미뤄지네. 이제 그건 다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아까 표창 교수님 말씀드리고 봤던 거는 뭐냐면 적어도 우리는 이런 정도의 좀 심도가 깊고 수준이 높은 공부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그건 대학원에서도 못해요. 정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제가 무료로 계속하게 제 건강이나 또 힘도 붙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되면서 그걸 좀 만들려고 했던 부분인데, 고민이 많습니다. 어쨌든, 찾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당분간은 되도록이면 사람하고의 접촉을 줄이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말은 좋네, 사회적 거리두기. 좋은 말입니다. 소셜 디스턴싱. 하시고 가능하면 그리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시스템이란 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도 재조직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 건강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